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바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6장 딕셔너리 튜플 집합 중에서 튜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을 도와드리러 온 주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딕셔너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튜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괄호로 둘러싸인 여러 개의 항목값을 가지는 컬렉션 자료예요. 우리가 이제 컬렉션 자료를 해가지고 리스트 이런 거 배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배웠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튜플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한 번 정해진 요소의 순서라든지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t equal 1, 2, 3와 같이 괄호를 하고, 그죠? 네. 괄호 안에 쉼표로 이렇게 원소를 생성하는 거죠. 이런 자료형도 보셨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리스트도 상당히 유사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소의 순서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자료형을 지칭하는 게 immutable, 우리말로는 이제 교환 불가능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자료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이제 괄호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소를 한 개 가질 수도 있죠. 그때 원소 한 개 넣고 쉼표, 여러 개 가질 때는 여러 개 넣고 쉼표로 구분하면 되는데 요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괄호가 없어도 돼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튜플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리스트라든지 스트링을 만들어가 튜플 함수로 감싸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튜플 만드는 거 한번 나중에 실습해 봅시다. 네. 네, 좋아요. 좀 주의하실 게 이건데 이제 원소가 하나일 경우 tup 꼴 괄호 열고 100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그냥 괄호에 묶인 숫자라고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네. 정수나 실수 같은 숫자로 인식하니까 이게 타입이라는 함수로 체크해 보면 인트형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튜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튜플을 하려면 괄호로 묶되 여기다가 반드시 쉼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타입 함수로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원소 한 개 있는 그 튜플스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이와 같이 괄호 치고, 그죠? 쉼표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얘는 이제 이와 같이 할당은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생성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얘는 어떨 때 요긴할 것 같아요? 값이 변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값을 가질 때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값을 가져와가 우리가 가공해서 쓰기만 하는 용도로 할 때는, 그죠? 네.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조금 더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제 컴퓨터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뭐 메모리 할당, 뭐 가비지 컬렉션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처음 배울 때는 약간 너무 생소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할 때는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용어들이 어떤 개념을 정립하는 거라서 이제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권하는 방법은 무조건 크게 따라 읽기. 크게 따라 읽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요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패킹이라고. 짐을 싸는 걸 말하고, 그죠? 네. 생각해보면 이제 언패킹이라는 것은 짐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다 여러 개의 값을 넣었다가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이제 패킹된 변수를 여러 개의 값으로 또 꺼내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어떤 기능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우리가 패킹이라는 어떤 단어를 모르면 그거 있잖아, 값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 이제 스와핑이라 해가지고 값 두 개를 바꾸는 일이 꽤 많죠. 보통 어떨 때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최대값을 찾을 때 계속 값을 임시로 저장해주고 바꾼다거나. 그렇죠. 네. 정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네, 네. 큰 값을 뒤로 내보낸다든지 할 때는 원래 있던 위치에 있는 값하고 뒤에 있는 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C에서 하는 방법은 이제 A가 가진 어떤 값, 여기서는 이제 100이 있네요, 그죠? 네. 그거를 템포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B에 있는 값을 A에 넣어놨다가, 그죠? 그 다음에 템프 값을 B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애초값이 100, 200이다가 200, 100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네. 요게 이제 튜플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A 심표 B 하고 B 심표 A 이렇게 뿌리면 A, B에 있는 값이 원래 있는 B에 있는 값이 A에 할당되고요. 그 다음에 A에 있는 값이 B에 할당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튜플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스와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런 랩을 해보면서 또 우리는 배웠던 내용 실습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배웠던 생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을 할 때에는 일단은 그 튜플을 담을 변수를 네, 이름을 일단 정해주고 네, 그 다음에 괄호로 묶인 네. 자료형을 만드는데 요소들 간에는 쉼표로 구분해 줍니다. 네, 간단하게 1, 2, 3, 4 넣어보고, 그죠? 네. 네,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튜플은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1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네, 2번 인덱스를 출력을 해보면 네, 이제 3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값을 넣고 빼고 하는 게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튜플의 타입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타입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내장 함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튜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네. 그리고 튜플은 이제 변경이나 삽입이 불가능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인덱스로 접근은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값을 변경하는 것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할당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 그죠? 그래서 네. 요게 조금 리스트랑 다른 점이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언을 할 때 네. 여러 개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괄호로 구분을 해 주었는데 심표로 구별을 했죠, 그죠? 네, 쉼표로 구분을 해 주었는데 네. 근데 한 개 이제- 있을 때, 그죠? 네, 한 개 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그냥 숫자를 괄호로 묶은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의 타입은 인트형이 됩니다. 그렇네요. 정수 하나네,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튜플로 생성해주고 싶으시다면 네, 이제 하나를 쓰시더라도 쉼표를 같이 써주시면 네, 튜플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타입을 실행을 해보면 네. 튜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타입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스왑 함수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 코드는 기존의 네. 스왑을 수행하기 위한 네.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선언을 해줘서 네, A를 저장해 놓고 A에 B를 저장하고 이제 B에 템플에 저장해 놨던 A 값을 가지고 오는 형태로 교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100, 200이 있다가, 그죠? 네. 스왑이 일어났으니까 200, 100으로 값이 바뀌었네요, 그죠? 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왑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튜플을 이용하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앞에 것보다 굉장히 좀 간결하네요, 그죠? 네, 기능도 똑같이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튜플을 써서 스와핑을 한 거죠, 그죠? 원래 100, 200이 있다가 200, 100으로, 그죠? 그래서 네. 파이썬이 이제 조금 이런 축약된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게 더 편해요. 앞에 게 더 편해요, 보기에는. 보기에는 확실히 파이썬 이런 축약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집니까? 네, 네, 또 이해하기도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네, 이제 튜플의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패킹을 하는 과정은 네. 이런 식으로 튜플을 이제 A라는 튜플을 만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생성해 줄 수 네. 있었습니다. 1하고 2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네. 튜플이 만들어집니다. 네. A의 1번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패킹이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원소를 하나의 변수 A에다 담는 것 그죠? 네. 이제 담았다면 이제 빼낼 수 있는 것이 언패킹인데 네. 이제 이 경우에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튜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언패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D와 E라는 개별 변수에다가 C의 값을 할당해 주는 방식이죠. 네. 이와 같이 언패킹을 수행을 하면 네. D와 E에는 각각 3과 4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3과 네. 4를 그렇겠네요. 그죠?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튜플의 연산인데요. 네. 튜플도 이게 덧셈하고 곱셈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덧셈 연산은 P 연산 튜플 있죠. 그 네. 두 개를 서로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주의할 게 이거예요. T0라고 하는 이 튜플에다가 40을 더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만일에 튜플 타입이라면 얘는 정수 타입이죠. 그죠? 네. 그러면 튜플 더하기 정수는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음.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튜플 간의 덧셈이라든지 혹은 튜플하고 정수의 곱셈이라든지 이런 건 되지만 요거는 안 되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40원소를 넣으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40하고 쉼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원소를 하나 가진 튜플이거든요. 그럼 우리 네. 튜플은 덧셈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스트에서 보면 카운트, 인덱스 이런 메소드들이 있었죠. 네. 튜플도 이런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똑같이 카운트라든지 이런 걸 써서 원소의 개수를 헤아릴 수도 있고요. 인덱스를 써서 30 원소의 위치를 그죠? 인덱스 값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튜플의 항목 값을 변경 불가능이니까 어떤 경우에 바꿔야 되는 이유도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이제 T 프루츠라고 하는 튜플을 리스트로 감싸버려요. 그런데 리스트는 원소 값을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다시 튜플로 옮겨주는 좀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고 굳이 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긴 해요. 그죠? 네. 이제 이래 할 거면 리스트 쓰지.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튜플을 활용하는 연습 문제 이것도 한번 간단히 풀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튜플 연산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튜플을 하나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과 20과 30이라는 요소를 가진 튜플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튜플 간의 덧셈을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네, 이제 덧셈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생성해주고 네, 이거는 위에 생성한 튜플을 2번 더해보는 결과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1을 살펴보면 네, 이렇게 튜플 T0 두 개가 네, 붙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가 하나의 튜플을 만들었네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튜플과 네. 정수의 곱셈을 한번 알아보면 네, 이제 T0에 네, 예를 들어 2를 곱해주면 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T0가 두 개의 T0가 하나의 튜플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반복된 그죠? 튜플을 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3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네, 3번 붙은 튜플을 생성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3번 반복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덧셈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덧셈은 튜플 간의 덧셈은 가능하지만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튜플과 정수의 덧셈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덧셈을 50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네. 이제 T0에 50이 아니라 이제 50이라는 튜플 형태로 더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튜플 간의 덧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되네요. 그죠? 네, 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소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T에 네. 이런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튜플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요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네. 카운트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20이 몇 개 있나 한번 볼까요? 네, 20은 네. 위에서 1개, 2개, 3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결과는 이렇게 3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은요? 네, 10은 위에 보시면 하나 그리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를 출력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어떤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인덱스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이라는 인덱스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네, 40원소가 그죠? 네, 40원소가 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0, 1, 2, 3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3을 출력해주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네. 우리 리스트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네. 튜플의 항목 값을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경 전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 네. 이제 이 튜플 형태를 리스트로 바꿔준 후에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변경을 두 번째 항목 값을 키위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오렌지가 키위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튜플로 바꿔주게 되면 네. 이제 튜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되게 번거롭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렌지가 키위로 바뀐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셨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6-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person이라는 네. 튜플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9 이런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 179라는 키를 가지는 튜플의 객체와 네. 참조 변수 person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생성을 한 이후에 네. 학번을 2019-001에서 2019-003으로 바꾸고 싶다면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네.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음. 아까 알아본 것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네. 리스트로 변환해준 후에 값을 변경해주고 다시 튜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person의 1번 인덱스를 네. 2019-003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person을 다시 튜플로 바꿔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person을 확인했을 때 네.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군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수의 리턴문과 튜플 활용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원의
면적과 원의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그죠? 네. 그거를 동시에 리턴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튜플을 반환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리턴이라는 이 명령어에 에리어, 쉼표, 썰컴이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반환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반환되니까 이제 받아올 때도 언패킹을 해가 받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A하고 C를 통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반지름과 면적과 이제 둘레를 출력해 보면 이제 이렇게 반지름 여기는 4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A에는 50.24, C에는 25.12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각 튜플의 제곱값을 반환하거나 그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우리 실선 문제 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구문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프린트 함수에 네. 문자열 hello를 네, 띄어쓰기를 넣고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네. 이제 문자열이 3번 반복되는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 열을 3번 반복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튜플도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튜플을 이렇게 만들면 그렇죠. 튜플이 예, 됩니다. 그냥 가로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쉼표를 찍어야 돼요. 그죠? 네, 이것을 곱하기 3을 해주면 네, 이렇게 튜플에 3개의 요소가 들어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 예제를 통해 살펴봤네요. 그죠? 네, 되게 좋은 예제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썬의 매우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튜플 타입에 대해 살펴봤고 연산이라든지 메소드도 살펴봤어요. 그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쪽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